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런 얘기를 했죠. 아까 얘기 나왔던 수도권 MZ론 이거에 대해서 총선 승리하려면 사실은 뭐 그들이 공감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이 시점에서 지도부가 주호영 원내대표, 정진석 위원장 왜 이런 얘기를 해서 소위 어떻게 보면 분란을 만드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한동훈 장관 얘기도 나오고 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찌 보면요, 그 당연한 주장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왜 이 얘기를 하냐, 물론 MZ 세대냐 또는 뭐 수도권 출신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구 한 사람을 꼭 집어서 얘기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지금 상황으로 보면 그거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내부적인 목소리가 아니겠나는 생각도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국민공감 얘기도 했지만 친윤계를 중심으로 해서 친윤 쪽에 누군가를 내세워가지고 당대표를 하고 그 당대표를 통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로 가는 것을 국민들이 과연 좋게 보겠냐는 거예요. 특히 뭐 최근에 뭐 여론조사 약간 변동이 있긴 합니다만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렇게 높지 않은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그립감이 강하게 작동하는 그런 당으로 가는 것을 과연 국민들이 어떻게 볼 거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어찌 보면 친윤 색깔이 좀 약하더라도 최근의 젊은 세대의 의식과 생각과 가치관을 반영할 수 있는 또 그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사람이 대표가 되는 것도 국민의힘에서는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국민의힘이 살 수 있는 길이라고 보고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만약 친윤의 누군가가 대표가 돼서 공천권까지 행사를 하고 또 친윤 진영의 사람들이 많이 다음 국회 총선에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큰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긋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물론 이분들이 뭐 누군가를 지목하고 누군가를 생각해서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그게 아니고 정말 이 말 그대로를 받아들인다고 하면 MZ세대의 어떤 의식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어떤 개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 친윤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이 당을 맡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주장이 그렇게 무리하다고 보지 않아요. 네, 대통령에서 완전히 선을 그었잖아요. 이분들의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셨는데 어쨌든 친윤 중심으로 당이 끌려가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한 그런 선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당대표 당권 경쟁 차출설 한동훈 장관도 본인은 부족하지만 법무장관으로서 더 할 일이 많고 단호하게 뭐 중요한 다른 일이 있다. 안 나간다. 선을 그었단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도 뭐 좀 불쾌했다라는 전언이 있었고 아직 정치할 준비가 안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정우 평론가 이 차출설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 차출설이 나올 수밖에 없는 발언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것도 당 지도부로부터. 그것도 대통령 만나고 와서. 네. 대통령하고 만찬하고 나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주호영 원내대표가 수도권 MZ를 딱 집으면서 거기에 지지를 받는 그 당대표를 딱 조건으로 두 가지 조건을 아주 딱 언급을 했단 말이에요. 정진석 위원장도 MZ세대 딱 이야기를 했고. 자, 그러니 자, 교집합을 찾아보니 과연 거기에 들어갈 만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 한동훈 전 장관밖에 없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MZ세대 수도권에서 어필할 수 있는 후보, 당대표 후보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인물이죠. 그러네요. 네, 근데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내쫓았는데 다시 데려오겠다는 건 아닐 테고 또 유승민 의원도 따지고 보면 그 기준에 맞아요. 네, 그런데 유승민 전 의원을 지지하기 위해서 이 발언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리가 만무하고. 쉽진 않고. 그런데 저는 혹시 또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잠깐 했어요. 아, 정말요? 이분들이 청와대 대통령실에 다녀와가지고 좀 면박당하고 와서 홧김에 아예 나 비윤계로 갈래. 그래서 그냥 차라리 유승민 밀래. 이렇게 바뀌었나? 그런 생각도 잠깐 했는데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 예외적인 그런 그 상황일 수 있는 거고 오히려 이제 보편적으로 보자면 이거는 딱 그 윤심이 반영된 발언으로 이제 읽힐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곧바로 한동훈 이제 차출설이 불거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를 또 뭐 이 윤핵관들이 부인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자, 이제 누구냐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시 또 오리무중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사실 지금 딱히 그 한동훈 장관 이외에 잡히는 인물은 없어요. 그러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대목은 한동훈 장관을 지금 차출해서 당대표로 선출하는 게 맞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 카드면 무조건 총선에 유리할까?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왜? 정치력이 검증이 안 된 인물이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 거치지 않고 곧바로 주자로 나갔기 때문에 정치력이
검증이 별로 필요가 없었던 부분이 있어요. 예? 참모들이 해주면 되니까. 네. 자, 그런데 당대표는 달라요. 더군다나 공천이라고 하는 험난한 과정을 거쳐 나가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볼 때 그 부분이 검증이 안 돼서 본인도 당대표 하면서 어렵고 사실은 당에도 상당한 부담을 오히려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개인적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한동훈 장관 스스로도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불쏘시개로 끝날 수 있는 그러네요. 거예요. 너무 일찍 소비될 수 있다. 그렇죠. 네. 자기는 그냥 이대로 있다가 그냥 바로 대권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예. 그럴 우려도 있기 때문에 아마 좀 선을 그은 게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 교수님 마지막으로 짧게요. 이렇게 되면 안철수 의원이 좀 애매해지는 거 아닙니까? 애매해지죠. 예, 그러니까 안철수 어떻게 의원 보세요?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제가 볼 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입장 안철수 의원은 완전히 제외가 된 것 같아요. 당대표로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다시 띄울 가능성이 없고요. 본인이 물론 출마하겠다고 하면 뭐 대표로 출마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네. 윤심은 안철수 의원에 가 있지 않다. 이렇게 네.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의 빚은 있을 텐데요. 그렇죠. 근데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때는 급할 때고 지금은 정권을 잡은 상황이에요. 예. 이런 상황에서 옛날에 그거 가지고 뭐 마음에 빚을 지고 그걸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왜냐? 이번 대표는요. 공천권을 행사해요. 그만큼 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옛날에 그거 잠깐 미안한 것 때문에 네. 다시 마음을 바꿔가지고 안철수 대표를 띄운다?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는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이종훈 평론가님 고맙습니다.